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026년 6월 11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새벽 2시 1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어제 삼성전자 마이너스 7.61%의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반등이 나온 지 하루 만에 하락폭이 좀 크게 나왔어요. 자, 우선 어제 이러한 하락이 나왔던 이유는 중동 긴장감이 고조가 되면서 어제 야간 선물의 급락과 함께 미증시도 나스닥이 하락 움직임이 나오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미 반도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하락폭이 크게 나오면서 국내 반도체 섹터도 전체적으로 하락폭이 크게 나오면서 삼성전자도 무려 7.6%의 하락이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하락폭이 크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추가 하락에 대한 이 걱정과 동시에 이제라도 매도를 하고 종목 교체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러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거예요. 사거래일 만에 반등 흐름이 크게 나와주면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됐구나. 이러한 기대도 정말 많이 하셨을 텐데 저도 삼성전자 주주 중 한 명으로서 굉장히 속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제 이러한 하락이 나왔던 이유는 AI 산업에 대한 어떠한 악재로 인해서 하락이 나온 건가요? 아니죠. 그러면 삼성전자 관련해서 기업에 대한 어떠한 악재가 나온 건가요? 이것도 아니에요. 중동 전쟁이라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조정일 뿐이라는 거죠. 특히나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협상을 너무 오래 끈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러면서 발전소나 교량에 대한 추가 공습 경고까지 하면서 긴장감이 다시 고조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WTIU 선물의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의 5월 C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3년 2개월 만에 최대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전망치보다도 좀 더 낮게 나왔고요. 근원 물가 둔화에 시장이 안도감을 보이면서 위증시가 장 초반에는 상승 흐름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근원 CPU가 전월 대비해서 0.2포인트 상승에 그치면서 만약에 CPI 지수의 상승폭이 크게 나왔다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제기가 됐을 건데 전망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6월 금리 동결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시간 위증시가 장 초반에는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은 음봉으로 전환이 됐어요. 지금 반도체 지수도 2.5%대 하락이 나오면서 미 반도체주가 전체적으로 하락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근데 이러한 하락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내일 스페이스X의 상장이 있어요. 정말 초대형 이벤트 중에 하나죠. 스페이스X의 IPO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이 기대감 때문에 글로벌 자금들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거죠. 기관이든 외인이든 현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기존에 들고 있던 주식들을 일부를 매도를 하면서 미증시가 장 초반에는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꺾였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업이나 AI 산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수급적인 문제일 뿐이라는 거죠. 구조적인 악재가 아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 속에 기회가 찾아온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어제 이렇게 하락폭이 크게 나오면서 많이 흔들리시겠지만 절대 지금 구간 매도 물량을 던지시는 구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비중이 적으셨던 분들은 비중을 좀 더 늘려가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최고점에 물려 계셔서 손실 중이신 주주님들은요.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이 평단가를 조절할 수 있는 저점 매수의 기회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조정 구간에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냐에 따라서 우리 주주님들의 이 계좌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번 주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과 또 여기에 따른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분석을 도와드리면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삼성전자를 왜 계속해서 끌고 가셔야 되는지,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히 아셔야겠죠. 자, 오늘 영상 중요한 내용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좀 부탁드리겠고요. 우선 저희 주식타짜 채널은 공적인 채널이고요. 100% 무료로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 입장에서 정말로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좀 더 많은 분들께서 영상 시청할 수 있도록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고요. 제가 댓글창도 열어드렸는데요. 요 댓글에다가는요, 지금이 바로 저점 매수의 또 다른 기회라는 뜻에서 요 기회라는 댓글도 한 번씩만 꼭 좀 남겨주세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 흔들 때마다 옆에서 꽉 붙잡아 드리면서 우리 주주님들 큰 수익 보시는 그날까지 옆에서 동행을 해드릴 거예요. 우리 주주님들 흔들리지 않게끔 요 기회라는 댓글도 한 번씩만 꼭 좀 남겨주시고요.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좀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를 보시면 지금 요 자리가 전고점 매물대 라인이에요. 계속해서 저항을 받던 구간을 대량의 거래량으로 강력히 뚫어냈던 자리. 자,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으로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줬다는 거는 매물을 소화하면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밀린다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까지도 가게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런 자리인데, 일단 지금 현재 야간 선물이 하락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다시 한번 공습을 하겠다. 자, 이러한 경고를 하면서 지금 중동 리스크의 긴장감이 더 고조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특히나 반도체 지수가 3.27% 하락 움직임이 나오면서 반도체 섹터가 전체적으로 하락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내일장 12시가 지났으니까 오늘장이죠. 오늘장 갭 하락으로 출발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아직 미장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미증시가 결국에는 말아 올려준다라고 하면은 개파락을 한 이후에 아래꼬리를 말아 올리는 움직임도 나올 수가 있지만, 일단 내일이 스페이스X의 상장일입니다. 시장의 자금이 유동성 자금들이 이 스페이스X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 또 6월 11일, 자, 오늘이 무슨 날이죠? 선물과 옵션의 동시 만기일이에요. 자, 이 선물과 옵션의 동시 만기일 날 당연히 지수의 변동성도 크게 나타날 수가 있는 날인데, 자, 이러한 변동성에 여러분들께서 이 기회를 잡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이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오늘 외국인이 3조 이상의 순매도 물량을 던졌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선물 시장에서 장 끝나기 직전에 선물에 대한 매수세가 가게 들어와줬어요. 이 선물 추이를 보시면요, 장 초반부터 매도 물량을 던지다가 장 끝나기 직전에 이렇게 말아 올렸단 말이에요. 즉,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위로 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콜옵션, 이 옵션은요, 지수에다 베팅을 하는 거죠. 특히나 콜은 롱 포지션입니다. 지수가 상승을 한다에 베팅을 했다는 거고, 반대로 풋옵션은 지수가 하방을 한다에 베팅을 했다는 건데, 장 시작하자마자 지수가 밀리면서 이 콜옵션도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는데 13시를 기점으로 해서 물량을 쓸어 담으면서 말아 올렸어요. 근데 장 막판에 약간의 매도 물량이 나왔고, 반대로 풋옵션, 요 풋옵션은 오히려 하루 종일 매수세가 좀 가게 나와줬죠. 자, 근데 이 총 누적 수량을 보시면요, 콜옵션과 풋옵션에 대한 누적 수량이 거의 3배 이상 차이가 나요. 즉, 이 풋옵션에 대한 매수세는요, 해지 물량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자, 선물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 오늘이죠. 6월 11일 선물과 옵션 동시 만기일 날 이후부터 이 외국인들의 포지션, 사실 뭐 중요한 이벤트는 일단은 스페이스X의 상장이에요. 자, 이 상장으로 인해서 자금이 이쪽으로 몰리고 난 이후에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의 신규 상장 종목들을 보시면요, 상장 당일날 외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집니다. 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외국인과 기관은요, 수익을 내야 되는 기관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상장 당일날 외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러한 자금이 어디로 이동이 될까요? 그동안 밀렸던 이 반도체 섹터, 이 AI 인프라의 대표주인 이 반도체 섹터로 시장의 수급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락에 대한 명분은요, 자, 중동 리스크에 대한 긴장감이 더 고조가 된다. 자, 이걸로 하락의 명분을 만드는 것뿐이고요. 실제로는 이 수급의 이동, 스페이스X의 신규 상장으로 인한 시장의 수급이 스페이스X로 몰리면서 주도 섹터가 힘이 약해지면서 하락이 나오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이렇게 삼성전자의 하락 움직임이 나왔던 이유가 AI 산업에 대한 악재가 생긴 게 아니죠. 삼성전자 기업에 대한 악재가 생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시장에서는 이걸로 공포감을 조성을 하면서 주가를 누를 때 이때가 어떻게 보면은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하죠. "공포에 베팅을 해라." 지금이 딱 그 시점이라는 겁니다. 내일장에서 지금 요 지지 구간이 이탈이 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뭐가 많이 쏟아지죠? 자 중요한 지지 구간이 이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개인들의 투매 물량도 많이 쏟아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개인들의 물량을 한번 털어내 주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즉 결론은요. 자 미국과 이란의 이 전쟁 긴장감 고조 요거는 주가에 조정을 주기 위한 또 하나의 명분일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요 3월 달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만 없었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는요. 이미 40만 원, 50만 원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1분기 실적이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면서 다시 주가가 본격적으로 반등하고 있는 이 와중에 또 이 시점에서 뭐가 터졌죠? 노조 파업 리스크. 이 노조 파업이라는 악재가 또 발생을 했었죠. 결국에는 이 노조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해결이 된 이후에 주가는 다시 어떻게 됐죠? 다시 반등 흐름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 시점에서 세미 애널리스트의 악재성 보고서가 나오면서 AI 산업이 둔화되는 거 아니냐. 자, 이러한 우려로 인해서 단기적인 조정이 또 나왔었죠. 그리고 엊그제 사거래일 만에 다시 강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아 이제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러한 기대감이 가득 차 있는 이 시점에서 또 한 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라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발생이 되면서 미증시의 하락 움직임이 이어졌던 거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이 되고 또 3월 달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이 됐을 당시에 저점 구간이 한 17만 원 정도 되죠. 근데 최고점이 얼마였어요? 37만 7천 원까지 무려 2배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시장의 이러한 악재는 언제든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악재는요, 잔바람일 뿐이라는 거죠. 이러한 잔바람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회를 어떻게 잡아 가시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계좌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악재들이 중간중간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해서 회복을 했고요. 이 AI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조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삼성전자를 들고 있어도 어느 가격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언제 비중을 늘려가고 언제 또 현금 확보를 해야 되는지. 자, 이러한 부분을 알고 모르느냐. 자, 여기에 따라서 결과값이 완전하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때도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주가에 조정이 깊게 나왔을 때 마지막 저점이 언제였죠? 자, 요 날이 3월 31일이었죠. 요 영상을 잠깐 보시면 날짜가 3월 31일인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새벽 시간에 제가 영상을 좀 올려드렸었는데 이날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내용 잠깐만 좀 보고 갈게요. 지금 이 자리가 16만 원에서 17만 원 라인이에요. 특히나 여기 있는 이 전고점 매물대, 이 전고점 매물대 구간에서 대량의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전고점 매물대를 갭상승으로 뚫어냈던 자리예요. 자, 이렇게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저항을 돌파를 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주가가 밀린다 하더라도 자, 이렇게 지지력이 나오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요 밑에서 초록색 선이 올라오고 있는데 요게 60일선이에요. 단기 이평선이죠. 그러면 전고점 매물대랑 요 60일선이 접히는 요 자리, 요 부분에서는 지지력도 강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물론 이 구간이 이탈시켰다가 이렇게 말아 올릴 수 있어요. 반발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기술적 반등까지도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지금 이렇게 고점 구간에 물려서 손실 중이신 주주님들은 이번 조정 구간에서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단가 조절을 해놓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비중이 적으신 분들도 비중을 좀 더 늘려갈 수 있는 저점에서 기회로 반드시 잡아 가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영상에서 차트 분석까지 해드리면서 지금 요 라인이 전고점 매물대 라인인데 이 구간을 대량의 거래량으로 갭을 띄우면서 강력히 돌파를 했던 자리. 자, 이러한 자리에서는 주가가 밀린다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또 요 밑에서 62선이 올라와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지지력이 강하게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점 구간에 몰려 계신 분들은요.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단가 조절을 해 놓으시거나 아니면 비중이 적으셨던 분들은 이 비중을 좀 더 늘려갈 수 있는 저점 매수 기회로 반드시 잡아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요 3월 31일 날 시간대는 3시 2분입니다. 매수가 16만 8천 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 타점까지 잡아드렸어요. 자, 이렇게 제가 영상에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문자로도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를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되는지 이러한 타점까지 실시간 대응으로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혼자서는 대응이 어려우시거나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거나 타점 잡기가 많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요 상단에 제 지통번호 하나 남겨드렸는데요. 010-4234번에 6682번입니다. 010-4234번에 6682번으로 삼성, 이렇게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삼성전자 대응 관련해서 이러한 타점 안내까지 실시간 대응으로 도움을 드리면서 우리 주주님들과 함께 동행을 해드릴 거예요. 010-4234번에 6682번으로 삼성이라고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주식터치 채널은 공적인 채널입니다. 100% 무료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서 영상 하단에 있는 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세요. 특히나 여러분들께서 이 구독 버튼만큼은 꼭 눌러주셔야 되는 이유가 저는 언제나 그랬듯 이렇게 새벽 시간에도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위해서 매일매일 영상을 촬영을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구독 버튼을 안 눌러놓고 계시면은 제가 영상을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여러분들의 유튜브나 스마트폰에서는 제 영상이 안 보입니다. 근데 이 구독 버튼을 눌러놓고 계시면은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는 순간 자동으로 알람이 뜨겠죠. 김포로님의 영상이 업로드가 됐습니다. 이렇게 알람이 울리면 그때 들어오셔서 시청을 하시면 좀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셨다면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를 왜 계속해서 끌고 가셔야 되는지,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가 조정이 나올지언정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이유만 명확히 아신다면 이러한 변동성 속에서도 이 조정 구간을 견뎌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먼저 엊그제 젠슨항과 전형형 부회장과의 회동이 있었는데 이 회동에서 HBM4E와 HBM5에 대한 장기 공급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HBM4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7세대인 HBM4E와 8세대인 HBM4-5에 대한 이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논의였다는 거죠. 이미 삼성전자는 6세대를 넘어서 7세대, 8세대까지 미리 앞서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HBM뿐만 아니라 비록 4세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면서 TSMC 수주설까지 일축을 시키면서 파운드리 동맹까지 재확인을 하면서 엔비디아와의 장기적인 플랜까지 그려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특히나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HBM4E에 대한 샘플을 고객사에 전달을 함으로써 SK 하이닉스의 독주 체제에 변화가 발생이 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HBM4에 이어서 HBM4E도 세계에서 첫 번째로 공급을 했다는 거죠. 특히나 일시 공정. 자, 이 일시 공정은요, 6세대 공정입니다.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요, 1비공정이라고 해서 5세대 공정으로 HBM을 제작을 해요. 근데 이 6세대 공정은 5세대 공정에 비해서 전력 효율이 좋고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다만 문제는 수율을 잡기가 많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 수율까지도 확실하게 잡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HBM4E에 대한 샘플을 전 세계 최초로 고객사에 전달한 만큼 이 HBM4부터는요, 기술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요 SK 하이닉스는요, HBM4E에 대한 샘플을 하반기에나 준비가 가능한 걸로 보여지는데 이 하반기에도 준비를 못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자, 이렇게 되면 HBM4부터는 SK 하이닉스와의 기술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요. 이 엔비디아의 요구 조건을 맞춘 곳이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는 거예요. HBM4E로 드러난 기술 경쟁력이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HBM4에서 경쟁사에 앞서는 동작 속도를 구현을 했다. 요게 일시 공정, 6세대 공정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5세대 공정인 1B 공정으로 제작을 한 HBM4에 비해서 동작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전력 소모량도 적고 그리고 발열도 더 적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HBM4E에 대한 샘플도 고객사에 가장 먼저 공급을 한 만큼 엔비디아와의 협력 가능성이 더 커지기 시작을 했고요. 엔비디아의 성능 향상 요구 대응이 가능한 유일한 제조사가 바로 어디라고요? 삼성전자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됐었던 세미 애널리시스의 엔비디아의 용량 축소 보고서. 이때 전 세계 반도체 섹터가 급락이 나왔었죠. 자, 근데 이 보고서 내용을 자세하게 뜯어보니까 알고 보니 메모리 품귀현상 탓이었다는 거죠. 수요 둔화가 아닌 공급 부족에 따른 고육 직책이었다는 거고 전체 수요량은 오히려 증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미 애널리스의 반박 보고서가 미래에셋 증권에서 최근에 올라왔는데요. 소캠 용량 축소 논란 이슈 코멘트라고 해서 자,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면요. 전일 외신 보도에 의해서 베라루빈 LVL72 서버의 LPDDR5X 이 소캠 탑재량이 감소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당사 체크 결과 소캠의 저용량 버전은 일부 준비되고 있었다는 반응이 확인이 됐다. 그러나 이는 베라 CPU의 단위당 메모리 탑재량을 낮춰서 제한된 공급 내에서, 즉 쇼티지로 인한 거라는 거죠. 이 제한된 공급 내에서 베라 CPU 배포 수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는 CPU, GPU 비율이 기존 1대8에서 1대1로 변하고 있는 이 흐름 속에서 베라 CPU의 수요가 강하다는 점을 반증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베라 CPU의 수량이 증가할 경우 페어로 탑재되는 루빈 GPU 수요도 함께 증가가 되고 HBM4 수요는 그에 비례해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거죠. 즉 학습의 단계에서는요. GPU의 성능이 더 중요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GPU와 CPU의 이 비율이 8대 1의 비율이었는데 그리고 이제는 추론의 단계로 넘어왔죠. 이 추론의 단계부터는 GPU도 중요하지만 CPU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1대 1의 비율이 맞춰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8대 8이라는 거예요. 그럼 CPU 수량이 7개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CPU에 들어가는 이 D램 용량을 좀 줄이더라도 수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D램의 수요량이 이 HBM4에 대한 수요량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AI 산업의 둔화 우려를 완전하게 어떻게 했다? 해소를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요. 자, 요 기사를 보시면 반도체 사이클 죽음은 없다. 자, 이 공급난이 2028년도 상반기까지 지속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건데 글로벌 투자은행인 USB에서 전망을 내놨다는 거예요.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공급이 부족해지면은 뭐가 올라가죠? 디램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죠. 올해만 하더라도 이 디램 상승폭이 벌써 100%가 넘어갔어요. 자, 이 이유가 공급 부족 현상 때문이죠. 그리고 이 공급 부족 현상이 언제까지 갈 수가 있다고요? 2028년도 상반기까지. 그러면 2028년도 상반기까지 디램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 디램 가격이 올라갔을 때 회사의 매출 또한 같이 증가하게 되겠죠. 매출이 증가하게 됐을 때 영업이익 또한 더 크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급난이 오랫동안 지속이 될 걸로 전망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 디램에 대한 장기 계약 시대로 바뀌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메모리가 석유형 자산으로 바뀌고 있다. 즉 빅테크 기업들은요. 가격 불확실성이 리스크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LTA, 즉 장기 공급 계약에 서명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수급 안정성에 삼성과 SK 하이닉스 몸값이 재평가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장기 공급 계약권이 왜 중요한 거냐면요. 지금 삼성전자의 PER이 얼마예요? 6.94배입니다. 7배가 아직 안 돼요. 근데 동종업계의 PER은요, 무려 22.5배입니다. 몇 배 차이나요?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노무라 증권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59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더 이상 경기 민감주가 아니라는 거죠. AI 수요에 따른 구조적 성장주로 판단하기 시작을 하면서 자, PER이 6배. 요거는 지난달 기준이기 때문에 6배인데 지금은 약 7배로 볼게요. 자, 지금 현재는 7배인데 TSMC에 비해서 너무나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삼성전자의 2028년도 영업이익이 무려 511조로 전망이 되는데 이는 TSMC의 영업이익보다도 훨씬 더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 요 밑에 기준 밸류에이션 방식으로는 양사의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다는 분석을 내놨다는 거죠. 노무라 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현재 12개월 선의 주가 수익률, 이거를 PER이라고 부릅니다. 이 PER이 6배 수준이라면서 지금 현재는 7배로 제가 정정을 할게요. 7배 수준이라면서 PER이 20배 안팎인 TSMC 수준에 근접해야 마땅하다. 이 점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시장이 두 회사의 수익 지속성과 안정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수익 지속성. 자, 이것 때문에 장기 공급 계약권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주가 얼마예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29만 7,5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30만 원 잡아볼게요. TSMC랑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약 3배 이상의 주가 상승이 더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적정 주가는 얼마죠? 90만 원까지는 올라가야만 적정 주가라는 거예요. 제 말에 동의가 되신다면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 자, 댓글에는요,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내일장 만약에 하락 움직이 나온다. 이럴 때 겁먹고 매도 물량을 던지는 대신에 오히려 저점 매세 기회로 반드시 잡아 가보자는 의미에서 지금 나스닥이 하락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현재 2.62%, 63% 왔다 갔다 하면서 빠지고 있는데 윗꼬리가 달리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빠진다라고 했을 때 내일장 갭 하락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요때랑 마찬가지로 또 요때랑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삼성전자 주가가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제부터 이 HBM4부터는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기 시작한 만큼 이 HBM4에 있어서는 시장의 주도권이 삼성전자로 완전하게 넘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파운드리도 올해 3분기에 흑자 전환이 전망이 되고 있어요. 이 파운드리, 삼성전자의 사실상 아픈 손가락이었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를 시작으로 해서 엔비디아 그리고 AMD까지 그리고 최근에 엔트로피도 있죠. 자, 이렇게 파운드리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4년 만에 성장 궤도에 다시 진입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올해 3분기 흑자 전환이 전망이 되는 만큼 그러면은 메모리 반도체 요기에 대한 수익 플러스 파운드리까지 그럼 수익은 더 배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삼성전자는 D램을 만들 수도 있고 또 HBM을 직접 제작까지 할 수 있는 이러한 최첨단 패키지 기술도 같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요. 자, 메모리 반도체 이것만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아예 회사의 격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 이러한 보고서도 나왔어요. 자, 월가에서는요, 삼성전자를 85만 원까지 본다는 거예요. 근데 하이닉스한테는요, 지금도 과하다, 호평을 내리고 있어요. 특히나 85만 원이 도달이 됐을 때는 시총이 무려 5천조 원을 돌파합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애플, 구글에 이어서 세계 톱4에 진입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마이크론과 샌디스크의 목표가도 대폭 상향 조정했던 이유가 이 D램에 대한 수요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요? 쇼티지가 2028년도까지도 지속될 걸로 전망이 되다 보니까 쇼티지가 지속될수록 가격이 올라갈 거고 가격이 올라가면 매출이 올라가고 또 영업이익도 같이 올라가는 논리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만드는 마이크론과 샌디스크의 목표가를 대폭 상향 조정한 건데 하이닉스는요 230만 원 상승 여력에 제한이 있다 이렇게 호평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즉 이제부터는 시장의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갈 수 있다고요? 바로 삼성전자로 완벽하게 넘어가는 이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파운드리까지도 흑자로 전환이 됐을 때 매출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영업이익 또한 더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다음 달, 자 7월 달에는요. 뭐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선 반영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스페이스X의 신규 상량으로 인해서 수급이 이쪽으로 몰렸을 때 이때 조정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이 조정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뭐 하시면 안 된다고요? 내일장 개파라고 출발한다 하더라도 절대 매도 물량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매도 물량을 던지는 대신에 저점에서 비중을 좀 더 늘려가시거나 특히나 이렇게 고점에 물려서 손실 중이신 주주님들은요. 추가 매수 통해서 이 평단가를 조절할 수 있는 마지막 저점 매수의 기회로 반드시 잡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주님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나무만 보지 마시고 멀리 숲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지정된 리스크에도 주가는 올라왔고요. 노조 파업 이슈가 있을 때도 주가는 크게 또 상승이 나왔어요. 앞으로 이 AI 산업의 투자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 AI 산업의 투자가 계속 커진다면은 당연히 HBM에 대한 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당연히 이 디램 쇼티지도 계속해서 당분간 이어질 걸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디램 쇼티지, 이 공급 부족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디램 쇼티지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간다, 매출이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같이 올라가면서 주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 현재 PER 7배, 적정 PER은 얼마라고요? 20배. 약 3배의 상승이 더 나와야 된다는 거죠. 즉, 목표가는 90만 원까지 보자는 겁니다. 조금 더 가서 욕심을 내서 100만 원까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조금 더 멀리 가서 100만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겁니다. 제가 내일은요, 8시 땡 하자마자 영상을 좀 빠르게 촬영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내일 개파락으로 장을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아래꼬리를 쭉 말아 올리는 자, 이러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이렇게 개파락으로 시작했을 때 반드시 이 기회를 잡아갈 수 있도록 제가 영상 빠르게 촬영해서 올려드릴 거니까요. 제 영상 꾸준하게 앞으로도 시청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뭐 눌러주고 계셔야 돼요. 바로 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아직까지 요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가 댓글창도 열어드렸죠. 요 댓글에다가는요. 내일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잡아 가보자는 의미에서 댓글에다는 이 기회란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 개파라고 출발하면서 탑전 신호가 왔을 때는 자, 이렇게 문자로 실시간으로 타점 안내까지 도움을 드릴 거니까요. 혼자서는 대응이 어려우시거나 타점 잡기가 많이 어렵다.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신다면은 요 상단에 제가 직통번호 남겨드렸습니다. 다시 요 상단에 제가 제 직통번호 남겨드렸어요. 010-4234번에 6682번으로 이렇게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러한 매수매도 타점들이 왔을 때 실시간으로 이러한 매수매도 타점까지 제가 실시간 대응으로 이러한 매수매도 타점까지 문자 발송으로 도움을 드릴 거니까요. 010-4234번에 6682번으로 삼성이라고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도 이렇게 새벽 시간에 삼성전자 영상을 좀 촬영을 했는데요.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좀 많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 많은 도움이 되셨다. 이제 좀 안심이 된다. 라고 하신다면은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좀 더 많은 분들께서 영상 시청할 수 있도록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는 뭐라고요? 내일 이 저점에서 반드시 이 기회를 잡아 가보자는 의미에서 요 기회라는 댓글도 한 번씩만 꼭 좀 남겨주세요. 자,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장중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